안녕하십니까. 사회법의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사회법에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1번.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틀렸죠? 사회법은 구체적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법이죠. 그래서 구체적 실현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 잘못된 법입니다. 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독점 자본주의 폐단을 합리적 해결하는 법이죠. 또 공법사법의 양부역진 제3의 법의 영역이라고 보통 분류가 될 것이고요. 노동법은 노동법이나 경제법, 사회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이죠. 1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죠. 사법의 공법에서 가장 관계가 먼 것. 자, 1번죠. 사법의 공법 현상이 사회법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것은 근대 시민법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법의 공법의 현상으로 보시면 돼요. 1번은 잘못됐습니다. 자, 독과점을 규제한다든가 또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한다든가 근로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이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재산권 보장 사고에서 공공복리 적합성이라는 기본적 시각이 반영되는 게 사법의 공법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답이고요. 자, 3번입니다. 사회법이 아닌 것 가장 기본 문제죠. 자,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사회법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법이라고 불러지는 제3의 법의 영역이라고 불러지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노동법 또는 경제법, 자, 그리고 사회보장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법이 우리 사회법의 대표법이다. 자, 형법은 아니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사회법에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근대 시민법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등장했다고 맞고요.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고요. 또 3번. 민법, 상법 등 사법을 대체하는 비교적 근래 등장한 법이다. 이건 틀렸죠? 사회법은 비교적 우리 근래 등장한 법이죠.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는 법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우리 사회법 자체는 우리 민법, 상법, 사법을 대체한다. 자,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사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의 일부분이죠. 사법의 일부를 특별히 분리시킨 것이죠. 사법의 일부를 분리시켜서 발전시킨 법이다. 이렇게 봐야죠. 대체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지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또 4번은 사법의 공법화 현상에 등장한 법이죠. 맞아요. 4번이 틀린 것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사회보장법 체계에 속하는 법이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법 체계에 속하는 법들이 특별히 국민연금법이라든가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또는 우리 공공부재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사회보장법이죠. 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다 여기 노동법에 들어간 형태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6번 문제죠.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이죠. 개별적 노사관계법, 근로계약이죠. 그래서 틀린 것 하고 물어봅니다. 1번. 개별적 노사관계법은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 보호하는 법이죠. 맞고요. 2번.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자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집단적 보호를 위한 법이 우리 집단적 노사관계법이죠. 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맞습니다. 자, 노동법의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분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죠. 그래서 노동법은 핵심이 우리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일종의 이제 협약을 하거나 교섭을 하는 기본적인 이 부분, 즉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가장 핵심적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4번은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8번으로 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근로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9번 문제죠. 근로계약 특질이 아닌 것 나와 있죠. 자, 집단적
그리고 정형성, 형식성입니다. 임의성은 잘못된 지문이죠. 그래서 임의성은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집단성을 띈다는 것은 정형화됐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임의성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법원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이지요. 자, 법원의 우선순위. 자, 노동법에서 법원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우리 법원이라는 것은 헌법이 가장 위에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법률이라든가 조약이 있고 또 우리 명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단체 협약이 있다는 것이죠. 단체 협약입니다. 자, 그리고 협약 아래에 취업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 계약이 있다. 사용자 지시가 있지만은 어떤 세 가지 비교하셔야겠죠. 그래서 단체 협약에 위반되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단체 협약이 더 위에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를 물어봤죠. 일반적으로 헌법이 가장 위에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죠. 명령, 그 다음에 단체 협약, 그 다음에 취업 규칙, 근로 계약. 정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11번 여러분 가장 기본 문제죠. 근로상권에 관한 문제죠. 근로상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들어갑니다. 단체 교섭권의 주체를 물어봤죠. 단체 교섭권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하고 교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근로기준법인데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있죠. 자, 일반점들 1번 지문.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잘못된 지문입니다. 일반점들 미성년자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우리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문제, 자, 또 임금을 청구하는 문제, 이것은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로계약 체결이라든가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 근로계약 체결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이야기죠. 자, 과거에 친권자나 후견인들이 미성년 착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데 대신 청구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친권자 후견인은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물론 자, 우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자, 미성년자에게 너무 불리하다. 자, 미성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 경우에는, 친권자 내지는 후견인이 이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해지도 기본적으로 우리 미성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설정됐을 때, 그럴 때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는 대리하지 못하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휴게 시간에 관한 문제죠. 자, 4시간 근무하면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또 근로규칙에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지요. 또 4번,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데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입니다. 자, 또 체결을 못하도록 돼 있죠. 자, 틀린 건 여러분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계약이죠. 잘 나오는 대봉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설정이 됐는데 여기에 위반한
근로계약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자, 우리 위반을 하게 되면 이 근로계약은 전부가 무효다 이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자, 위반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로 한다.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위반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점들 정답은 2번이죠. 옳은 거니까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이죠.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입니다.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문제죠.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죠. 자, 일반점들 우리 근로계약의 그 기간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단 기간제일 때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 해고가 가능한데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서 양도, 인수, 합병입니다. 그래서 긴박한 경영상 이유라는 것은 양도나 인수, 합병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나옵니다. 원래는 부당해고가 금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경우는 가능한 경우이지요. 자, 경제 악화하고는 상관이 없죠. 경제가 악화됐다고 해서 자, 해고해버리면 부당해고 문제가 나오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일반적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적용 예외 사유가 아닌 것하고 나와 있죠. 자,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는 그 규정에 관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해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례죠. 대신 해고를 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입니다. 자, 예외 사유는 자 보시면 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지요.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경우죠. 자, 그래서 천재사변 등 해고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또 세 번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죠. 그래서 근로자가 고의로 자, 막대한 손해, 그죠? 그래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등이죠. 이런 경우는 예외 사유가 되는 것이다. 자, 아닌 것 물어봤죠. 2개월 미만이면 3개월 미만이니까 들어가겠죠. 자, 2번 지문은 부득이한 사유. 3번은 고의로 재산상 손해 끼친 경우 들어가죠. 네, 과실 부분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적용 예외 사유가 아닌 것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이죠.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에서 자,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의 우선 변제될 채권 종류가 아닌 것하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점들 임금이나 근로의 채권 재보상금은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의 우선 변제될 채권이지요. 일반점들 우리 채권 변제 우선 순위에 관련된 문제이지요. 변제할 때 있어서 우선순위입니다. 자, 가장 1순위가 여러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라겠죠. 그래서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재해보상금입니다. 가장 1순위. 자, 그리고 2순위는 우리 저당권 등에 우선되는 조세나 공과금이 2순위. 그죠? 자, 그리고 자, 3순위는 우리 저당권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당권은 담보된 채권. 자, 그리고 4순위가 우리 임금이나 내지는 퇴직금 등입니다. 자, 그리고 5순위가 우리 조세, 공과금, 그리고 일반 다른 채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금 등은 일반 채권 등에 비해서 우선 변제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물론 최종 3개월 임금이나 재해보상금은 가장 1순위로 변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위로금은 우선 변제된 채권 종류에는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21번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나와 있죠? 3년입니다. 자,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청구를 해야 될 문제 3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건 나와 있죠? 우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에 관련된 문제죠.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하는 것이죠. 선거권 등입니다. 선거권 등 우리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이지요. 그럼 이것을 행사할 때 있어서는 사용자는 거부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단 시간 변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질문 틀린 게 거부하지 못한 건 맞는데요. 변경하지 못한다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이죠.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요. 또 4번은 사용자가 근로자 위탁으로 근로자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라도 저축의 종류, 기간, 금융기관은 근로자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2번은 거부는 못하지만 시간 변경은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여러분 기본이죠. 우리 일주의 최대 근로기간은 40시간 추가 못하고 1일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은 4시간일 때 휴게 시간은 30분 이상이죠. 25번입니다. 야간 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야간 근로 때 8시간 잡으니까요. 8시간이면 오후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 방법 나오죠? 타당하지 아니한 건 나옵니다. 1번. 자,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은 원칙은 무효이지요. 그죠? 그래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하도록 하는 법률 행위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임금을 일부 공제하는 문제. 우리 법령이나 단체백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맞고요. 또 3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면 되고 원칙적으로 일정 기일을 지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해도 무방한다. 틀렸죠. 일정 기일을 지급해서 정기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급여나 즉 월급날이 있죠. 그래서 그 일자를 지급 즉 정기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있죠. 자, 3번은 틀렸습니다. 또 4번은 임금이 체불된 경우 별단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는 법정 지연 이자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7번에 틀린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8번 문제는 노동자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죠. 타당한 것. 자, 일반적으로 우리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죠. 임금이나 급료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우리는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1번입니다.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사용자가 행하는 쟁행위는 직장 폐쇄죠. 물론 직장 폐쇄는 쟁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32번이죠. 자,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인데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와 있죠. 1번. 노동자 및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차별 대우 금지이지요. 1번은 맞았고. 2번.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을 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은 법인이 될 수 있다. 또 3번.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여러분 틀렸죠? 우리가 쟁행위를 하는 경우이지요. 이 행위가 우리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정당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든 손배 책임이든 또 우리 형사 책임 문제이지요. 자, 기본적으로 해서 면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당한 행위이어야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면 형사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근데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면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가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3번은 틀렸습니다. 또 4번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33번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 지자체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일명 공공부조이지요. 그래서 우리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 등의 세금이죠. 공비를 부담하여 국민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거나 의료급여를 하거나 보훈사업을 하는 것. 기본점들 우리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형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4번이죠. 자, 국민연금법상 급여 종류죠. 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법이나 급여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도 있어요. 국민연금은 눈앞에 노령, 장애, 유족연금이 있죠. 사학연금은 당연히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을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보험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이런 건 전부 다 사회보험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36번입니다. 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재원을 조달할 책임은 국가 지자체 책임입니다. 자, 37번.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이 아닌 것. 자, 우리 고용보험사업 중엔 실업급여라든가 또 육아휴직급여, 또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들어가죠. 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에 관한 문제는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우리 공공부조 형태죠. 그래서 고용보험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지요. 자, 38번 여러분, 국민연금 특성에 관한 문제이지요. 옳지 않은 것. 자, 사회보험이고 공적연금이고 단일연금 체계입니다. 전부 적립방식이 아니고 수정 적립방식이죠.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관련된 것은 수정 적립방식을 취한다. 자,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수정 적립방식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저부담이죠. 그리고 고급여 형태입니다. 초기에는 저부담, 그리고 고급여. 처음에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이제 우리 보험료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우리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현재 보험체계, 우리 국민연금체계입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가 증가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정 적립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이렇게 초기 내용이에요. 현재 제도가 정착되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 상향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수정 적립입니다. 전부 적립 방식이 아니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9번 통상임금이죠. 옳지 않은 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생활하겠죠. 통상임금입니다. 1번. 자,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러 정한 금액을 말하겠죠. 또 2번. 자, 근로자가 실제로 야근, 휴일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돼 있어야 되겠죠. 또 3번. 해고, 애고수당, 법정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평균임금의 최고한도 보장. 자, 통상임금은 최저한도 보장이죠. 최고가 아니고 최저한도. 이렇게 보셔야 최소한도로 봐야 되겠죠. 3번은 틀렸습니다. 또 4번은 임금명치나 지급 주기의 장단, 지급주기가 기냐 짧으냐 형식적 규정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법정 요건을 객관적 성질이 충족해야 됩니다. 자, 맞아요. 통상 틀린 것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40번이죠. 자, 우리 산재법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업무상 제외. 자,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면 일정의 우리 보험금이 지급되겠죠. 그래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고가 해당되지 않는 건 나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 특징이 우리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화해. 자,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또는 우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런 것, 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입니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지배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지문입니다. 휴게 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본다면 업무상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2번. 사업주가 주가나 지지에 따라 참여한 행사죠.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제외.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제외. 4번 틀린 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더라도가 아니라 지배관리하에 있는, 거기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죠. 출퇴근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업주 지배관리에 있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겠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번이죠. 자, 사회보험법이 아닌 것하고 나와 있죠. 자, 사회보험법 일반점들 우리 고용보험법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장보다 사회보험법에 들어갑니다.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주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주의 기본적 차이점. 그래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주이기 때문에 사회보험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4번을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법의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